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시장의 이슈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돈 이슈? 돈 이슈. 첫 번째 돈 이슈입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엔젤 산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의류, 완구 등에 한정되어 있던 엔젤 산업, 이제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엔젤 산업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이 있을 수 있겠죠. 애니메이션. 예전에 애니메이션이 만화 보지 마 이랬다고 한다면은 요즘 만화를 교육 만화로 만들어요. 만화를 보면서도 학습이 되게끔. 그리고 금융 쪽도. 어린이 금융 상품, 보험, 어린이 보험이라든가 많잖아요. 어린이 많아요. 전용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그리고 또 의료 쪽도 있겠죠. 그 엔젤 산업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이제 엔젤 개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가계 총 지출에서 아이들 교육비, 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엔젤 개수가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엔젤 개수가 인구 대비 그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아요? 인구 대비. 인구 대비. 저출산 및 맞벌이 가구가 좀 증가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경제력 있는 부모나 조부모 등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맞아. 앞으로 우리가 이런 엔젤 산업을 좀 눈여겨보되 그 안에서도 마진율이 높고 조금 고부가가치 산업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찾아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5을 키우다 보니까 육아 쪽은 이제 아내가 키우긴 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야 이거만큼은 정말 대단하다 했던 산업이 뭐냐면 뭐예요? OTT하고 IPTV에서 나오는 아이들 영상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육아가 좀 편해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산업은 꾸준히 발전하겠다. 이렇게 사고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나서 애니메이션, 컨텐츠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맞아.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디지털 원주민. 이거 없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우선은 이제 캐릭터 상품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공연 같은 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하는 교육 같은 거, 그런 곳에서 행해지는 AR이라든가 VR 체험 같은 것들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분야로 좀 사업이 많이 확장되고 있다 보니까 해외 시장까지도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요, 저도 이 노래 참 좋더라고요. 아기 상어 뚜뚜뚜뚜뚜 그거 아니라고요. 아기 상어 뚜르르뚜르 귀여운 뚜르르뚜르 아기 상어 이거예요. 네. 하여간 너무 좋더라고요, 이 노래가. 아기 잘 상어 모르시는데 좋은 거예요? 못하는 사람 처음 봐요. 이 동영상이 저는 유튜브 조회수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지금 135억 뷰래요. 그럼요.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해요. 그렇다면 세계적인. 이 아기 상어 만든 회사는 난리 났지. 난리 났겠는데요? 아우. 네. 난리 났죠. 네, 이 아기 상어를 만든 회사의 이름이 더크퐁 컴퍼니예요. 더크퐁 컴퍼니를 설립한 사람이 삼출판사의 장남이에요. 그 우리나라 네. 회사네요? 정말요? 이 더크퐁 컴퍼니는 삼출판사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이 핑퐁 아기 상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44개국에 지금 진출이 되어 있어요. 무려 6,000편 이상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고요. 와. 25개의 언어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와, 어마어마하네. 네. 최근에 그래프를 보면 네네. 거래량이 좀 없고 예전에 비해서 네. 그래프는 계속 하락하는 느낌이고 네네네. 좀 약간 소외된 느낌인데요. 거래량이 없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좋아요. 좋은 거라고요? 조정 시기에는 오히려 거래량이 없이 거래량이 마른 채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상승 시기에 부딪히는 게 많이 없거든.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 하나로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 아이돌들이 팬들이 엄청난 지지를 해주고 막 음원 내면 예전에 막 다 막 휩쓸고 그쵸. 공연하면 어때요? 그냥 뭐 1분 컷 다 매진되고 이러잖아요. 그쵸. 아 공연뿐만 아니라 공연장 앞에 있는 막 매점 뭐 다 장사가 그런 다 걸 돼요. 보고 우리가 팬덤 파워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 팬덤 파워가 어린이 팬덤 파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애들은 한 번 충성하면요, 그 영상 계속 돌려보고요. 완전 난리 나요. 아이들의 아이돌인 거예요. 이런 네네네. 컨텐츠가 하나 잘 나오면은.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장난감 하나로 그냥 끝났다. 지금은 OTT, 책,
공연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원소스 멀티유스가라고 하는데 캐릭터를 활용하는 서비스 산업이라는 뜻이에요. 예. IP 없는 정통적인 완구 업체들은 하락세죠, 추세가. 예. 근데 이제 삼출판사나 뭔가 이런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다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소장님께서 IP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IP가 정확히 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식재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재산권, 네. 저작권 같은 건가요? 저작권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럼 산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어요. 지금 2025년도에 IP 산업의 규모가 무려 16조 2천억 정도가 될 거라고 하네요. 그 정도로 전망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산업이 성장하려면 국가 정책도 사실 뒷받침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정책은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하고 어디 방문했을 때 할인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뒷받침이 되면 될수록 저출산 관련주들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돈이 되는 이슈로 넘어갑니다. 오랜 기간 산하 제한 정책을 고수했던 중국 정부가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고 2021년에는 세 자녀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내의 영유아 관련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시려다 말았던 그 얘기인가요? 맞아요. 아하.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산하 제한 정책을 고수해 왔었어요. 산하 제한 정책이란 아이를 2명 이상 낳지 마라. 낳게 되면 벌금을 어마어마했대요, 벌금 많이 냈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는 풀어주는군요. 그랬는데 이제는 풀어주는 거죠. 어.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 이렇게 자녀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한 또 그 투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네. 생각해 볼게요. 중국 13만 명 인구 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인구를 1억 명이라고 쳐봅시다. 한 부부가 한 명씩만 낳아도 5천만 명이에요. 또 우리나라 인구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네.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이 풀리는 이 이슈가 엄청난 이슈라는 거죠. 와. 그러면 중국 영유아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겠네요. 1,4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1,400조 원이요? 1,400조 원. 그 당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죠. 네. 이 중국이 고령화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게 2012년도부터예요.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이 출산 산하 정책을 폐지를 하냐 아니면 끌고 가야 되냐 이런 논의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한 인구 통계 지표를 보니까 그 임계점에 다다랐더라고요. 아, 그럼 이때쯤 우리가 공약을 해야 된다. 야. 내가 그 임계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방 컴퍼니라는 기업을요. 어. 2020년 11월 16일에 3,000원대 공약이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에서 3,000원대 악방 컴퍼니를 공약 들어간 사람은 유일무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뚱맞다 그랬었어요. 갑자기 악방 컴퍼니 네, 왜요? 생뚱맞다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추천한 이후에 중국의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산하 정책에 대한 폐지를 크게 제안을 하면서 크게 좀 상승한 바가 있었고요. 그로부터 2개월 후인 6월에는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또 한 번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세 자녀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또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까지 출범을 하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노동력 감소예요. 노동력 감소는 결국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고 나라의 국력도 떨어지고 국력이 떨어지죠. 네. 경제적 위기가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들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네.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국가가 지금 나서서 이렇게 정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 느껴지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정성호 씨는 네네네. 뭔가 좀 체감하는
저출산 정책으로 얻은 뭐 이득 이런 거 있었어요? 일단 나라에서 아실 거예요. 올해서부터 이제 아이 낳는 이제 출산하는 아이들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내년에는 그 아이에게 1년이 지났으니까 5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오.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공용 주차장이 50% 할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에서 이제 조금이나마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게 지원을 조금 해줍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아이가 태어날 때 한 달 전,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먼저 신청을 하면요, 베이비시터가 태어나자마자 한 달 동안 케어를 해줍니다. 무료로? 네, 무료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아시고 아직 계속 정책이 바뀌고 있지만 더 플러스가 되면 될지 마이너스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국가에서 하는 기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인 바로 지금 키즈 산업 골든타임도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홍준 소장이 선택한 키즈 산업 관련 유망주 머니주의 두 번째 힌트를 공개합니다. 내신과 수능에 최적화된 온라인 영어 레벨 테스트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온라인 영어 레벨 테스트요? 게다가 내신과 수능에 최적화된? 맞아요. 영어 교육 전문 학술 단체가 있거든요. 네, 한국 영어 교육학회라고 그런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해준 레벨 테스트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신과 수능을 이 테스트로 계속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이 영어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국내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유치원 수준부터 수능까지 여기에 대한 관련된 실전 수준까지의 그 난이도로 나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풀어서 응시자의 실력을 진단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 성적표를 제공해서 네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 최적화된 학습 방법까지 제공해줘요. 야, 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다 케어해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자, 한국영어교육학회의 공식 인증을 받은 영어 레벨 테스트를 개발한 기업. 정말 강력한 힌트죠. 홍준 소장의 키즈 산업 관련 유망주 머니주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카카오 채널톡 친구 추가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열고 오른쪽 상단 돋보기 클릭하십시오. 검색창에 주식이 머니를 입력하시면 채널 목록에 주식이 머니가 보입니다. 클릭 후에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 누르십시오. 팝업 창에서 채널 추가 클릭하면 끝!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머니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주식이 머니의 유튜브를 구독해 주세요.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식이 머니 주식이 머니!